네, 최근에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제로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재료 음료부터 아이스크림, 그리고 주류까지 재료 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 식품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런 제로 열풍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로 제품이 인기인 것은 근처의 마트나 편의점만 가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 제로 제품의 시장이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 네, 이 제로 열풍을 탄생시킨 제로 음료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1,630억 원에서 2023년 1조 2,780억 원으로 8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매대에서 제로 음료가 차지하는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GS15의 제로 음료 구성비는 2022년 32%, 2023년 41%로 매년 증가하다 올해 50%를 넘겼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상품 112종 중에서 제로 음료가 차지하는 상품 수도 61종으로 2020년 3종에서 20배 넘게 늘었는데요. 이처럼 음료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한 제로 마케팅은 이제 식품업계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롯데 웰푸드와 빙그레 등 빙과업계에 이어 하이트진로와 롯데 칠성음료 등 주류업계까지 제로 라인업을 서둘러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워낙에 제품이 많이 늘어나서 제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이 그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제로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마 공감들 하실 건데 다이어트잖아요. 네. 실제로 이게 제로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간식이나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제로 제품과 일반 제품의 열량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 제품을 먹는 게 이 절대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이어트 목적으로 제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제로 식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를 다이어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로 음료 제품은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라는 인공감미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 성분은 설탕의 최대 600배에 이르는 단맛을 내는 고감미도 감미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감미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단맛에 내성이 생겨 더 단 식품을 찾게 되는 당 중독에 걸릴 위험도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음료들로 인해서 이 정제당의 소유가 줄은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감미료가 뇌에 이런 단맛을 자극하는 중추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장기적으로는 섭취가 늘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단순히 이게 칼로리의 섭취량만 봤을 때는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당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요? 네, 이 제로 음료와 아이스크림에는 알룰로스와 에리스리톨 같은 감미료가 들어가는데요.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감미료는 이 체내에서 대사작용을 일으키지 않아 과다 섭취했을 경우 복통과 복부팽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컴포즈 커피와 이디야 커피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제로 음료를 마시고 이러한 소화기 계통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컴포즈 측은 제조사를 통해 성분을 확인한 결과 성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제로 슈거 제품 3종 판매를 결국 중단했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홈페이지에 대체당 섭취에 민감하신 분은 레귤러 사이즈를 권해드리며 섭취량은 하루 한 잔을 넘기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빙과류에서도 이어지자 롯데 웰푸드와 빙그레는 각사의 제로 칼로리 제품에 과다 섭취 부작용 주의에 대한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들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신 분들도 많이 있군요, 벌써.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로 제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로 슈거부터 해서 제로 칼로리, 제로 알코올까지 네.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들
브랜드를 우리 소비자가 현명하게 구분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구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부터 제로식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소비자들은 흔히 제로라는 라벨이 붙으면 이 칼로리와 당이 모두 낮을 것으로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제품도 많다는 건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로시고는 슈가가 없다는 얘기지 뭐 칼로리나 당이 꽤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로라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너무 용어가 다양하게 나오는 거는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가 있다. 근데 식약처에서 그 용어를 조금 소비자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정리해가지고 좀 권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에서 판매 중인 5개 제로슈거 소주를 검사한 결과 일반 소주와 당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확한 표기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로슈거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당류 함량이 100ml당 0.5g 미만인 경우 제로슈거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감미료 함유, 열량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 역시 이 제로 제품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경계하고 제품의 특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무차별적인 제로 소비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